자, 여러분 96강 현대사 노태우 정권, 김영삼, 김대중 정권인데 이거 각각 어느 정권인지만 구분하면 실은 문제는 풀립니다만 아주 많이 기출되는 파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셔라라고도 이야기하기 참 애매한 파트니까 그냥 이쪽 파트는 87년 대선, 우리 지금 오른쪽 문제도 87년 대선 상황이 이렇게 기출되기도 하잖아요. 왜 87년 대선 역시 뜨거운 대선이냐? 아니 대선을 몇 년 만에 치릅니까? 71년에 치르고 나서 87년에 대선을 치르면 거의 16년 만에 치르는 대선 아닌가? 더군다나 6월 항쟁을 통해서 구차기원 해놓고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했으니 그래서 당시 노태우가 나왔고 당면까지 노태우는 뭐 민정당이고 김영삼은 민주당이고 평민당이 김대중이었고 신민주공화당이 김종필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8%, 20, 37%, 28%, 뭐 27%, 9% 뭐 이런 건 의미 없죠. 어찌됐든 간에 죽 써서 깨져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노태우 정권인데 바로 다음에 총선을 치러요. 저건 아주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번 수업은 말로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치렀는데 그래도 하여간 1등은 민정당이 됐는데 총선 2등이 평민당, 3등이 민주당 이렇게 가는데 결과론적으로 야당이 득표한 표가 여당 국회의원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소야대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요소야대가 만들어지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광주 청문회 열어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와가지고 증인 선서하고 그때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이 막 울먹이면서 명패를 막 들었다 내렸다 국회의원 명패 전두환 빡빡이 막 찍어버리려고 그랬던 장면 막 있고 광주 청문회. 그래서 이제 광주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내가 백담사 유배 가면서 끝내자라고 막 백담사 유배 가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에서 뭘 못 해먹겠잖아요 노태우가. 그래서 노태우가 김영삼과 김종필과 손을 잡아버리니 이걸 3당 합당이라고 합니다. 거대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민자당. 당명 이승만은 자유당, 박정희는 공화당.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민정당, 그리고 노태우 때 민자당. 이 민자당이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국민의힘으로 뭐 중간에 한두 개 빠졌나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올림픽이 88년 노태우 정권 때 치러졌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노태우 정권에서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건 북방 외교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와는 88년에 수교하고요. 헝가리. 소련하고 90년에 수교하고요. 92년에 중국과 수교합니다. 와, 이때 중국과 수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랑 절친이었던 대만과 국교를 단절시켜버리는 외교사 공부할 때 국가 간의 의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서울올림픽 88년에 치러졌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고 이제 지방자치제 이야기는 조금 어렵게 갑니다만 여기 6.29 선언이 있었잖아요. 노태우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노태우 때는 기초의원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데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가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라고 하는데 주민단체장들, 각 지역의 군수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뽑았던 게 지자제고요. 그럼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이렇게 건너가겠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김영삼이 대선 후보로 나왔고 92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승리합니다. 이때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도 나왔고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김영삼이 당선됐고 김대중은 정계 은퇴하고 떠났죠. 근데 김영삼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박정희, 뭐 유신도 박정희죠. 전두환, 노태우 군인들이 정치했다고. 그러다가 지금 얼마 만에 민간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민정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93년 대통령 되자마자 군부의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시켜버립니다. 하나회 척결. 이건 진짜 단순해야 가능한 겁니다. 생각이 많으면 무서워서 못하죠. 당시 별들 150 몇 개가 줄줄이 날아갔고 별을 합치면 150 몇 개 했다고 합니다. 하나에 척결했고요.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지율이 거의 대통령 지지율이 90%까지 가요. 그런데 93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약간 경제 상황이 좀 꼬이기 시작하더니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고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이 자기 인기가 내려간다. 인기가 내려가다 보니까 야 전직 대통령들에 비하면 나는 참 깨끗한 대통령인데 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세상에 드러내버리죠. 그러면서 김영삼이 노태우와
그 전 대통령 전두환까지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지요. 조선 총독부 건물 무너뜨리고. 그게 이제 김영삼 정권 때인데 문제는 경제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IMF 경제 위기를 맞게 되면서 1997년에는 지지율이 뭐 최하까지 내려가는 10% 미만까지 내려가는 그게 바로 김영삼 정권이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쭉 읽고 경제에서 영어는 김영삼이다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WTO, OECD, 뭐 IMF 이건 전부 다 경제 파트 가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민주노총까지요. 나머지는 금융실명제, 아까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도 했고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김영삼 정권이야. 그렇게 캐치하셔야죠. 제가 일일이 판사하기에는 조금 시간상 그래서 이렇게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회창에게 정말 와 지는 게임이었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요. 이회창 아들 2명이 군대를 안 갔고 뭐 이인재가 내가 박정희 닮았지 않냐 막 그러면서 표를 막 갉아먹기도 했고 또 IMF 경제 위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큼 또 여야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었는데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면에서 김대중은 뭘 잡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경제 파트 할 거 아닙니까? 김대중의 가장 큰 경제적 업적은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냈다는데 정치면에서는 여야 간의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거. 정권 교체는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라는 건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정권 교체가 되는 건데 4.19 직후에 정권 교체가 되긴 했지만 이때는 유혈 사태, 경무대에서 사상자가 나왔잖아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김대중 정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노란색이 아무래도 경제 파트에서 IMF 경제위기 극복 내용이 많이 있지요. 통일 파트 가면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이 만났다 이런 것도 나중에 통일 파트에서 햇볕 정책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다만 이제 노사정위원회도 이제 경제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게 하는 것에서는 김대중 정권 때 이제 아시나요 하고 막 정답으로 기출된 사례도 있다라는 것 정도 좀 잡아주시고 나머지 내용도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차피 지금 이 모든 정권에 대한 경제 이야기 2시간, 통일 이야기 1시간, 앞으로 3시간 더 이 정권들 만나면서 빠진 내용들 조금 더 추려서 볼 수 있도록 하고 32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개헌 과정을 지금 표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건 일단 중요한 건 삼성개헌 2개, 2차와 6차.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2개, 4.19 직후에 3차와 6월항쟁 직후에 9차. 되시나요? 그리고 또 박정희 독재로 가기 위한 유신헌법 7차. 그럼 지금 다 9개 중에 제가 5개 말씀드렸네. 그런데 이승만의 1차 개헌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전두환의 8차 개헌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럼 다 중요하네. 개헌 잡으십시오. 오케이? 자, 문제 풀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밑줄근 선거가 실시된 배경,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군. 노태우 지금 참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노태우는 지금 병실에 누워있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 3김 다 돌아가셨네.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으니 신중하게 투표하세요. 1987년 상황입니다.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여러분 87년 대선이 시행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3당 합당은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지요. 요소야들 못 이겨낼 것 같으니까 거대 여당이었던 민자당 탄생이고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은 여러분 김영삼 정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발췌개헌 이렇게 1차 개헌이 나온다니까요. 발췌개헌 발췌하여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잖아 부산에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1위 가야 되잖아요. 4.19잖아요. 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 호헌철폐 등을 내세운 시위로 6월 29일 민주화 선언 호헌철폐 4.13 호헌철폐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끝내 그래서 6.29 선언하게 되면서 9차 개헌을 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바로 9차 개헌에 입각해서 5년 다 했는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전두환 임기가 88년 2월이니까 그 전에 빨리 대통령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87년 대선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로 가도 될까요? 이쪽 파트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사건이 나오면 어떤 정권이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법 보장이 김대중 정권이다 이런 거는 수험항표에도 많이 기출 안 되는 어려운 내용인데 하는 거면 또 기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내용, 풀 수 있는 내용만 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강의 들으셨으면 충분할 듯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연표 그대로 그려놓고 각 정권별 경제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